국방 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국가유공자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주인공들입니다. 유공자를 위한 보훈은 국가와 국민의 의무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사업입니다. 한 주간의 보훈사업을 살펴보는 보훈사업은 국가의 미래.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하두철 조직국장님을 연결하겠습니다. 하두철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월남전에서 태극 무공훈장을 받은 고 지덕칠 중사 51주기 추모제가 최근에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는 지난 1일 월남전 당시 추라이 지역 강구작전 전투에서 부상당한 전우들을 구하고 장렬히 산화한 고 지덕칠 중사를 추모하는 제51주기 지덕칠제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네. 이날 추모제에는 해군 진해기지 사령관을 비롯한 해군 장병들과 군무원, 고 지덕칠 중사의 유가족, 그리고 무공수훈자회, 덕칠회, 해군 동지회, 해병대 전회를 포함한 호국 보훈단체 회원 약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희생정신을 잃었습니다. 네. 해군은 고인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해군과 해병대 전투부대에 근무하는 중사와 하사 중 투철한 군인 정신과 희생 정신을 보여주는 모범영사를 선발해서 매년 추모제를 지낼 때마다 지덕칠상을 수여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에는 해군 잠수함 사령부에 근무하는 정효연 중사와 해병대 유교단 장호철 중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렇군요. 매우 뜻깊은 행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고 지덕칠 중사가 그때 어떤 공적을 세웠기에 그렇게 아무나 받을 수 없다는 태국 무공 훈장까지 받게 됐는지 궁금하군요. 잠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 지덕칠 하사는 1940년 11월 3일생으로 1963년 1월에 해군 병 제102기로 입대를 해서 해군 군의학교를 이수한 다음 1966년 9월에 월남전에 참전을 했었는데요. 네. 1967년 2월 1일 총령부대, 즉 당시 해병 제2여단이 수행한 수라이 지역 강구 전투에 의무하사관으로 참전해서 부상병들을 치료하다가 적의 집중 사격을 받고 팔과 다리, 가슴 등에 무려 8군데의 파편상과 총상을 입었습니다. 네. 이 하사는 자신의 부상을 무릅쓰고 적과 치열한 교전을 벌여가면서 부상을 당한 다른 전우 3명을 구하고 적군 20명을 사살하는 놀라운 감투정신을 발휘했습니다. 아, 네. 특히 지하사는 구호헬기로 부상자들을 후송할 때 다른 전우들을 먼저 후송하도록 순서를 양보하는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휘하다가 안타깝게도 과다출혈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네. 정부는 이러한 지덕칠 하사의 1계급 특징과 함께 태극 무공훈장을 추수했고 해군은 진해기지 사령부 영내에 지덕칠 중사의 동상을 세워서 그의 용맹성과 희생정신을 후배 장병들에게 널리 전하며 기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고 지덕칠 중사는 국장님이 계신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와도 깊은 인연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월남전 당시 강구작전에 투입되었던 해병대 2여단 제2중대 3소대장으로 강구작전에서 전투를 직접 지휘했던 소대장이 현재 저희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박종길 회장이십니다. 아, 네. 소대 단독 작전에 투입되었다가 월맹 정규군과 베트콩으로 혼성된 증강된 일개 중대 규모, 그러니까 4배 이상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적군에게 포위가 되어 자칫 소대 전체가 전멸당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네. 지덕칠 하사와 같은 부대원들의 투원 발휘와 함께 소대장으로 지휘했던 당시 박종길 소위의 침착한 상황 판단과 적절한 전투 지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 포위망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부는 적군의 포위망에서 탈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소대장 박종길 소위에게 을지 무공훈장을 수여하고 그 공적과 용맹을 높이 치하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 지덕칠 중사님이나 또 박종길 회장님 같으신 분들이야말로 군인 정신의 산 표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무공훈장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무공훈장이 있는지 이 기회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무공훈장은 아시는 대로 전시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입니다. 네. 상원법에 의해서 수여하는 이 무공훈장은 처음 1950년 10월 18일 대통령령으로 제기되어 공포가 되었고 51년 5월에 1차 개정을 통해서 1등, 2등, 3등, 4등 무공훈장이라고 부르던 이름을 태극, 을지, 충무, 화랑 무공훈장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네. 그 후에 1963년 12월 법률로 2차 개정을 하면서 기존의 4등급에 제5등급 인원 무공훈장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공훈장은 가장 등급이 높은 태극 무공훈장으로부터 을지, 충무, 화랑, 인원 무공훈장 등으로 5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장 높은 등급인 태극 무공 훈장은 그만큼 받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몇 분 정도 받으셨습니까? 네,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태극 무공훈장은 총 98개가 수여됐는데 네. 2번 받은 분들이 10분이 있고 또 국립서울현충원 무명용사탑도 무공훈장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87명이 됩니다. 여기에서 태극 무공훈장을 받았다가 나중에 서운이 취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빼면 실제로 한국인으로서 태극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86명이 되겠습니다. 네. 6.25 전쟁의 영웅이자 산 증인으로 잘 알려지신 백선엽 장군은 태극 무공훈장을 2번 받고 생존해 계시는 유일한 분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생각보다 참 받기 어려운 그 무공훈장을 많은 분들이 받으셨는데 태극 무공훈장에 대해서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뉴스를 보면은 우리나라 군인들이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훈장을 받는다는 소식이 있죠. 네. 그러면 반대로 우리 태극 무공훈장을 다른 나라 군인들에게 수여한 사례도 있겠죠? 네,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외국군으로는 첫 번째 전투에 참전했던 미 육군 스미스 특수임무대대가 있는데요. 네. 그 부대를 지휘했던 스미스 특공대장과 또 메가더 사령관을 포함한 주로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장병들이 많이 받았고요. 네. 또 월남전에서 우리와 함께 싸웠던 미군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근무했던 유엔군 사령부 소속 미군들에게 주로 수여가 됐습니다. 네. 태극 무공훈장을 2번 받은 외국인도 2사람이 계시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총 47명에게 49개의 태극 무공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보훈처 소식 하나만 더 듣겠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올해부터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의 채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가보훈처는 현재 제대군인을 포함한 국가유공자들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대출이라는 것을 실시 중인데요. 네. 이 나라사랑 대출은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연 2에서 4%의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로 현재 약 7천억 원 이상의 대출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아, 네. 그런데 이 나라사랑 대출을 받은 다음에 생계곤란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국가유공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올해부터 채무 조정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 국가보훈처가 목표로 하고 있는 따뜻한 보훈 정책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아, 네. 그 채무 조정 제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요약하자면 연체이자 상한제, 생활조정수당 상계 제한, 그리고 소액 장기 연체자 채무 경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연체이자 상한제는 그동안 대출 원리금을 체납할 경우에 연 6에서 9%의 연체이자를 대출금 상환이 끝날 때까지 계속 누적시켜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신규로 나라사랑 대출을 할 경우 연체이자를 원금의 20%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그 상한을 설정한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생활조정수당 상계 제한은 그동안 대출 원리금을 체납할 경우 생활조정수당을 전액 대출 원리금으로 먼저 상환하도록 그렇게 처리해 왔었는데 네. 앞으로는 생활조정수당의 50% 이상은 대출 원리금으로 상환할 수 없도록 해서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해 주자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액 장기 연체자 채무 경감 제도는 생계곤란이나 질병 등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소액 장기 연체 채무자의 경우 보훈기금 운용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이 되고 좀 더 활성화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곤란 국가 유공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훈사업은 국가의 미래. 지금까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하두철 국장님과 함께 한 주간의 보훈사업 내용을 들려드렸습니다. 군가 듣겠습니다. 도솔산의 노래. 소리 당위하고서 물바다 빈두성이 샘물이 몇번 이 나라 새벽이 영이 얼매고 목숨 내건 싸움도 소금으로 햇살 받으며 볼까는 먼지 속에 흐리는 한밤 땅투성이 얼굴을 들어볼 때에 도솔산 고지고지 하나래이네 도솔산 높은 곳 해병대 싸우리 승리에서 오늘도 젊은 피 불길을 뿜는다. 돌마우 벼랑도